안녕하세요. 카리스 석스. 네, 카리스 석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살아있는 생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이러스가 어떻냐, 그 다음에 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화성 토양에 생물이 있냐 없냐 이런 걸 확인하는 실험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느냐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뭘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참고로 이번 시간 되게 쉽습니다. 그냥 뭐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무생물체는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체만 연구 대상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이것이 생명과학입니다. 쉽죠? 살아있는 생물을 연구하면 다 생명과학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생물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어떤 수준에서 연구하느냐, 어떤 수준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진부를 연구하고 싶다. 진부,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진부. 진부를 연구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하면 진부를 연구하는 겁니까? 진부에 있는 학교를 연구할 수도 있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죠? 진부 전체의 인구 변화나 어떤 사회의 변화를 연구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떠한 레벨에서 연구를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도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 보시면 세포 단계를 열심히 보면서 연구를 하느냐, 아니면 세포 안에 있는 어떤 화학물질, 그죠? 이런 분자 수준에서 연구를 하느냐, 아니면 세포가 모여있는 조직 수준의 연구를 하느냐, 뭐죠? 근조직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러한 게 모여있는 기관, 그죠? 위가 어떻고 간이 어떻고 뭐 심장이 어떻고 이러한 기관 수준에서 연구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모여서 좀 더 커다란 생태계 범위에서 연구를 할 것이냐, 어떤 레벨의 연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생명과학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과학의 연구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다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세포, 아까 얘기했던 세포 수준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평생을 세포만 보시는 장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세포학이라고 하는 생명과학의 하부 단계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생리학, 그죠? 생물의 기능이 어떻냐, 동물 생리학, 식물 생리학,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전학, 유전현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자손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죠? 이런 것도 연구하시는 분들. 얘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들. 분류학, 식물 분류학, 동물 분류학, 뭐 말고도 뭐 세균을 분류하시는 분들, 뭐 곰팡이 분류하시는 분들, 많은 분류학자들, 분류의 체계를 세우고 공통 조상을 찾고 어떠한 식의 변화를 거쳤고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서 찾아가는 학문,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분류학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뭐 나누는 거 뭐 그게 뭐가 어렵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지우개 생물이 있다고 칩시다. 식물이에요. A 지우개 식물이 있어요. 요 식물에서 항암물질이 발견이 됐어. 그래서 막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근데 산에 가면 이거랑 비슷한 게 뭐 엄청나게 많아요. 분류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이거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분류의 체계와 분류의 시스템, 분류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원하는 개체를 바탕으로 연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버섯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10명도 안 돼요. 파충류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3,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세네 분이 동시에 어디를 가셨다. 다른 나라를.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파충류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올라가면서 분류학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길을 찾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생태학. 좀 더 큰 사이즈에서 생태계 범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남한의 어떠한 식물 생태계가 어떠냐 이렇게 덩어리 크게 연구하시는 분들 생태학자들이죠. 예. 생태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치적인 분석이 많이 필요하고 수학적인 머리가 필요합니다. 수학적으로 뛰어나야 생태학에 접근이 가능해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받고 있죠. 네.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것. 이 과정을 연구하는 겁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더니 이러한 아이가 태어나더라.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인체의 신비를 풀어나가고 있는 학문이죠. 발생학이 완벽하게 모든 미스테리를 풀 수만 있다면 원하는 생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덩어리로 있던 세포가 눈, 코, 귀, 입 이렇게 나눠지느냐, 어떠한 분자가 생기면서 나눠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빠삭하게 끝나면 인체의 신비가 상당 부분 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물질을 연구하는 겁니다. 생물 안에 있는 물질, 굉장히 자그마한 물질, 그죠? 뭐 효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물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최근 들어서 항암제들 같은 거 연구할 때 이런 분자생물학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DNA 구조를 연구하거나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거나 어떠한 물질이 암세포를 죽게 할 수 있느냐, 암세포의 어디 부분을 어떻게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게 할 것이냐, 이런 거 연구하는 것들이 다 분자생물학의 파트가 됩니다. 그 다음 생물정보학,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건데, 이게 DNA 염기서열이 쭉 있잖아요. ATGC.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디지털 신호죠. A와 T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A는 A고 T는 T고 1과 0처럼. 그죠? ATGC로 구성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염기서열을 가지고 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를 컴퓨터로 읽어가지고 프로그래밍화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뭔가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기가 좋은 학문. 그게 이제 생물정보학입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한다거나 DNA의 구조, DNA의 변화가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모델링,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생물정보학이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정보학의 전문가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생물학 당연히 잘해야 되고, 수치적인, 수학적인 능력 뛰어나야 되고, 소프트웨어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화학적인 기본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면 생물정보학의 대가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높은 연봉의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요새 핫한 분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하면 되겠고, 네.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면 최근 들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물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그만큼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조금씩 잘 살기 시작하면서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에 굉장히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쏟아붓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어마어마하게 학문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생물은 다양한 어떤 하위 연구 분야가 있느냐, 이거는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그거 설명해 볼게요. 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통합의 학문입니다. 생명과학은 어떻게 생각하면 응용과학이죠. 물리나 화학처럼 어떤 원리나 원칙을 찾아내는 뭐 이러한 학문에 가깝진 않아요. 응용과학이에요. 지구과학하고 비슷하게. 근데 물리와 화학에서 밝혀놓은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생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예측하고 모델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생물학이 발달한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물리화학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원리도 많고 원칙도 많은 건데 생명과학은 이제 막 발달한 애기 상태예요. 그래서 원리도 많지 않고 법칙도 많지 않아. 또 하나는 워낙 다양한 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점 찾기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일괄된 하나의 법칙이 생물 전체한테 적용되는 뭐 그런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학문과 융합을 하면서 생명과학의 하위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생명과학이 온갖 것하고 막 짬뽕돼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중에서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데 몸의 세포 안에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을 자세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짬뽕해서 생화학 이런 게 분야가 탄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화학하고 또 물리학하고 생명과학이 합쳐지면 분자생물학 같은 것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효소의 동력학, 효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이 움직임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소 동력학, 이런 거 이제 물리랑 섞어가지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컴퓨터랑 섞게 되면 생물정보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지리학이랑 짬뽕해서 생물지리학, 의학이랑 법학이랑 합쳐서 법의학, 그죠? 그 다음에 심리학이랑 합쳐서 뭐 진화심리학 이러한 파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체육이랑 합쳐지면 뭐 근육생리학, 운동생리학 이런 파트들, 그죠? 생명과학은 전제가 뭐냐면 살아있는 생물을 연구하면 다 생명과학의 범주 안에 넣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과 시너지가 나기만 하면 그 분야의 독특한 학문이 하나씩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 21세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확연하게 바이올로지의 시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로지가 모든 걸 아우르고 있으니까. 모든 걸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명체한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물리화학에서 밝혀낸 모든 지식들을 생물하고 짬뽕해서 생물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과학을 잘한다는 건 물리화학, 수학을 기본적으로 잘한다는 전제가 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과학은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명과학에 뛰어들었을 때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엄청나게 높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생명과학이 좋아서 생명과학을 듣지만 진짜 생명과학의 일을 하고 싶으면 수학도 화학도 물리도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하지 않는 훨씬 더 재밌는 연구를 훨씬 더 재밌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저는 못했지만 저는 지금 그러한 공부를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비록 교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워서 그죠? 나중에 저한테도 좀 알려주고 이런 영상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고 선생님 뭐 이런 거 뭐 제가 연구하는데 알아두시면 애들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이러면서 영상도 좀 보내주고 그죠?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 그룹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